안녕하세요. 제1부 발표를 맡게 된 PIG 김성현입니다. 1부 순서는 저희가 지난번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그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게임쇼인 브라질 게임쇼를 직접 다녀왔고요. 그곳에 다녀오면서 여러 현지 업체들 만나고 그리고 현지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사업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서에 어떻게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중남미의 역사라든지 문화 이 부분 한 부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잠깐만요. 잘 들리시나요? 이게 훨씬 잘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게임 시장, 그리고 인프라 쪽, 통신이라든지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 이제 사업에서 20개 게임을 저희가 이제 글로벌 런칭을 했었고, 올해 이제 30개 게임을 런칭을 했었는데,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때 간단히 이제 준비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남미 부분 역사라든지 언어, 경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쪽은 역사 부분은 그 이전 역사들도 있긴 하는데 가장 식민 지배 시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두 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출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은 무역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에서 이제 왼쪽 편 부분들을 이제 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경우는 사탕수수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기 상파울로랑 리우데자네이루 이 중심으로 이제 진출했습니다. 지금 노예무역 쪽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촉이 됐었고, 이게 총 4개, 스페인 쪽은 4개 총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분할 통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현재 이 분할 통치된 총독부 체제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33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가장 큰 지역이 브라질인데요. 2억 명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1.2억 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2억 명의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스페인 쪽 언어를 쓰고 있는 곳은 4억 명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브라질은 2.1억 명입니다. 그리고 GDP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이 1조 5천억 원인데 브라질은 2조가 넘는 규모고요. 대부분 그 이외의 국가는 저희보다 좀 GDP 수준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저희 이제 3만 불을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대부분 국가들은 중남미는 저희보다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고, 만 불에서 만 불 위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문화권 자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쪽에 적극 진출했고요. 인구는 6.2억 명, 스페인어 인구가 4억 명, 포르투갈어가 2.1억 명. 경제 규모는 브라질이 가장 큰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장 쪽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전체적인 게임 시장 규모, 그리고 가장 큰 마켓인 이제 모바일이랑 그다음에 PC랑 콘솔 부분 시장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게임 시장 규모는 이 중남미 전체가 한국의 한 85% 정도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브라질이고 12.7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솔직히 인구 대비는 좀 많이 적은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장르들을 봐보면 이제 플랫폼 쪽을 보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이 36%로 가장 큰데, 실제로 저희도 브라질 게임쇼를 갔을 때 보니까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쪽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 게임쇼를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지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콘솔 게임들이 실제 부스로서 나오진 않는데, 이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비디오 게임 시장이 아직 많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에베니 지표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다운로드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에 비해서 한 756%, 지금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 한국이 6천만 다운로드가 월간 이제 발생을 하고 실제 브라질이 2억 건 정도 좀 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 다운로드 건수들은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니까 거의 그 인구수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준의 규모는 저희가 이제 남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안 큰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지는 대부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동남아 시장이랑 좀 많이 봤었고요. 동남아 시장에 봤을 때 그 규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는 이렇고 실제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 다 합쳐도 저희 한국에 비해서 한 16% 규모고요. 가장 큰 시장 규모가 지금 브라질인데 브라질도 아주 작고 실제 이제 비슷한 마켓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 그 동남아 동남아 쪽에서 주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장르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뭐 RPG, 전략, 퍼즐, SNG 그 중동 시장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전략 장르가 특별히 많이 그 분포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략이랑 RPG랑 퍼즐이랑 장르들은 좀 그 골고루 분포된 것들을 볼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주요 장르별 게임을 간략히 보시면 지금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오브 킹즈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한테 많이 익숙한 이제 글로벌 게임들이 많이 지금 상위에 포진해 있고요. 이 게임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순위도 다 좋은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RPG 같은 경우는 지금 날개 전장이나 서머너즈 워, 뭐 올스타 배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한국 게임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제 중국 게임들이 글로벌 원빌드 기준으로 많이 출시한 게임이고요. 지금 1위 RPG에서 1위 게임인 날개 전장이나 뭐 4위인 가디스는 한국도 이제 출시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즐 게임에서는 이제 글로벌에 잘 나가는 것들, 좀 독특하다는 것들은 현재 이제 브라질 퍼블리셔에 서비스하고 있는 그 세 번째 게임, 빙고 게임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그 개발한 게임이고요. 개발 또는 이제 퍼블리시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SNG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순위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저희가 직접 이제 가서 보면 브라질 게임 쇼를 갔을 때 그 검은 사막이랑 이런 게임들 실제 그 부스를 내놓고 어느 정도 한국에 있는 온라인 게임들이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들의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실제 그 서비스하는 두 축은 이제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한국에서처럼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스팀을 통해서 출시하거나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출시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선 스팀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스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번째 큰 국가고 그걸 이제 인구 수로 이용자 수로 봤을 때는 16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스팀 스파이에서 이제 순위를 봤었는데요. 카운트 스트라이커가 1위였었고 이제 국내 게임 되게 익숙한 게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틀그라운드가 2위였었고 그 다음에 블랙 스쿼드가 10위였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엑스박스 360이 좀 인기도 보유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선호도도 좀 높았습니다. 장르 중에서는 액션 어드벤처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하자면 한국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85% 정도고 다운로드는 많이 발생하나 매출은 적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르는 이제 전략 RPG, 퍼즐, SNG 순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PC 온라인 게임 스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콘솔 게임은 엑스박스가 인기가 많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프라 쪽을 봤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가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사전 조사하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인 거고요. 실제로 중남미 주요 국가는 50%, 70% 보급률이더라고 포지가. 한국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준이 정말 어느 수준이냐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또 비교하는 게 이제 동남아 수준이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들도 봐보면 지금 이 브라질, 멕시코 이 국가들 봐보면 저희가 봤을 때 한 20메가바이트 수준에서 온 거고, 이제 동남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그 네트워크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 스마트폰 보급률은 65%,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4개사들이 점유율이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요금제들 봤을 때는 통화 문자 요금은 공짜였었고, 결국 이제 통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요금제들이 거의 다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통화는 무제한이고요. 저렴한 금액이건 비싼 금액도 무제한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메가가 한 56,000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현지 가이드라든지 이쪽에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이 금액이 어떠냐 봤는데 소득 수준 대비 이 통신 요금들은 굉장히 비싼 편이었었고, 실제로 그 현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이런 일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이제 비싼 요금들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해외 쪽을 나가면 PC방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데, 저희가 중동 때도 방문을 했었고 인도 때도 한 방문을 했었는데 상파울로 방문했을 때 PC방을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못 찾았어요. 실제 현지 가이드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못 찾았고, 이제 왜 못 찾았냐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실제로 PC방이 옛날만큼 많이 안 돼 있고, 뭐 치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저들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굳이 PC방에 갈 이유들도 별로 없었었고요. 그래서 PC방 쪽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방문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 추세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는 지금 여기서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은 동영상 미디어는 유튜브가 제일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SNS는 페북, 그리고 메신저, 저희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하듯이 왓츠앱이 가장 많았었고요. 나머지 이제 순위들은 글로벌 쪽 미디어들이 대부분이었었고, 로컬 미디어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만나본 업체라든지 만나본 이제 지표라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나머지들은 로컬 미디어들은 잘 수치들이 없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쪽을 요약을 드리면은 4G는 보급률 50에서 70%, 스마트폰 보급률은 65에서 25%, PC방은 감소 추세고요. 글로벌 미디어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사업에서 그 콘텐츠정원에서 이제 사업을 20개 게임을 글로벌 런칭을 했었고, 올해 이제 30개 게임을 런칭을 했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현지를 방문을 해보고 실제 이제 서비스 해본 결과에 이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약간 모바일 게임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 너무 기본인 것 같긴 해요.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를 적용을 해라. 근데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게 돈이 있으면 다 적용을 하는데 돈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시장이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언어 추천을 드릴 때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페인어는 8위고요. 포르투갈어는 12위니까 만약에 고민하실 때 말레이시아를 넣을지 스페인어를 넣을지 할 때는 스페인어를 넣으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 뭐 태국어 넣을래, 뭐 스페인어 넣을래 하면은 스페인어 넣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베니 기준으로 1위에서 각 순위별 매출 기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가장 큰 마켓이니까 브라질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한 달 매출이 한 1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5억, 16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렇게 합리적인 순위가 가능한 이제 달성한 순위들을 봤을 때는 그 30인데, 이 30위 기준을 봤을 때는 한국이 한 12%고요.
그러면 개발사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이쪽을 원빌드로 갈 거냐, 별도 빌드를 만들거나 중남미를 위해서 별도 서버를 구축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솔직히 개별 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원빌드에서 그 아메리카 서버에서 커버하는 것들이 가장 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구글 애플 피처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앞에서 말했던 이제 구글 애플 피처드에서 효과를 이렇게 레버리지처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인데 실제로 그 구글에서 이제 지원하는 기능들이 A/B 테스트 기능들이 있어서 A/B 테스트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제일 좋은지 어떤 앱 아이콘이 제일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는 게 좋고요. 테스트 통해서 최적화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최적화라는 건 그 마켓 쪽에서 게임명이라든지 아니면 마켓 쪽에 들어가는 이제 게임 설명 문구들은 게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넣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제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검색으로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게임명이라든지 디스크립션 쪽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검색 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그쪽은 이제 그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진행하는 것도 봐보면 어떤 키워드가 실제 검색이 많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트래픽이 많은지 적은지를 그 외부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센서 타워 쪽이나 뭐 에베니 쪽에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트래픽 대비 디피컬티가 적은 것, 그러니까 효율 좋은 키워드들을 전략적으로 몇 개를 잡으셔서 그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시면은 이제 자연 유입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케팅 쪽인데 실제로 차트부스트에서 나오는 그 유입 단가들을 보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한 5분의 1 정도 단가거든요. 근데 이 단가는 실제 저희 마케팅 집행하면 이 정도 단가는 안 나오는데 뭐 한국은 0.68불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집행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긴 하는데 그 상대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넣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입 단가들은 되게 낮은데 실제로 BM 쪽을 봤을 때 다운로드 대비 100일 저희가 이제 내부 이제 보고 있는 지표는 100일 동안의 누적 매출 나누기 100일 동안의 누적 다운로드를 하면 이 그 유저들의 그 과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돈을 안 써요. 이 국가들은 월등히 낮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장르인데 전략이랑 RPG랑 그 캔디 크러쉬 소다사 같은 경우는 퍼즐이니까 캐주얼 쪽 이렇게 세 개 봤을 때 월등히 낮거든요. 월등히 낮아서 유입 단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마케팅을 집행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로아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내가 마케팅비를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방문을 해서 로컬 매체가 있는지, 로컬 뭐 사전 예약 앱이 있는지, 뭐 캐시 슬라이드 같은 그 차트 부스팅 매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좀 찾기는 힘들었었고요. 실제 이제 많은 업체들도 글로벌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구글 UAC라든지 이런 쪽 글로벌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쪽 미디어로 매체로 마케팅을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리면 언어랑 그 다음에 통합 빌드, 피처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토어 쪽 최적화, 이미지 및 키워드 최적화 하시는 거랑 그 다음 마케팅 쪽은 로아스 관점에서 글로벌 미디어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어요. 아마 뒷부분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이라든지 하셨던 경험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모바일 게임 그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 프라우드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 프라우드 쪽까지는 보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설치당 단가 정도는 봤었고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쪽 APK 파일 자체가 요새는 통빌드로 많이 간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중남미 시장 자체가 거의 다 통빌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그 통빌드로 갈 경우도 있고 안 갈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빌드로 가면 장점들은 네트워크 속도가 되게 안 좋은 지역에서, 왜냐하면 통빌드로 가면 구글이란 애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빨라요. 근데 통빌드 속도가 좀 빨라서 APK 다운로드는 빨리 되긴 하나 통빌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발생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다운로드를 만약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네트워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솔직히 통빌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안 좋은 국가를 서비스를 해보니 추가 다운로드를 300메가, 500메가 다운로드를 할 때 막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추가 다운로드 파일들은 CDN을 그 아무리 좋은 곳을 하더라도 구글 애플 CDN보다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 다운로드 속도가 많이 걸려서 실제 이제 서비스 해보실 때는 선택 문제인 거고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신 스마트폰으로 노트팔이나 아이폰 10 같은 게 만약에 새롭게 나오면은 어떤 국가에서 뭐 새롭게 바뀐다고 할까, 최신 스마트폰 바뀌는 경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실제 그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매장들을 다 방문해봤어요. 매장 다 방문하고 그다음 매장에서 이제 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다음에 그 판매하는 상품들은 보긴 했는데 실제 그 기간 내에서 어떤 게 더 많이 팔리거나 어떤 게 덜 팔리거나 그 경향성은 좀 보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막 다 있긴 했었어요. 그 최신 폰들도 다 있었었고 아이폰 8 나오면 8도 다 있었었고, 근데 그게 얼마나 팔리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약간 평균적인 스펙도 아닐까요? 스마트폰의 아마 또 스펙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도를 갔을 때 좀 그 소득 수준이 보통 이제 낮은 국가들을 방문을 했을 때 보면은 스마트폰도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좀 기종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뒤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저보다는 좀 그 잘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에베니에서 구글 애플에서 17년 8월 매출을 다 다운을 받았고요. 국가별로 다운 받았고 그거를 언어별로 다시 정렬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현지에서 결제할 때 어떤 결제 수단을 가장 많이 쓰는지 혹시? 그게 저희도 이제 결제 수단 업체, 그러니까 그 현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결제 업체들 몇 군데를 페이먼트사를 만나긴 했었어요. 실제 그 뭐 엑스클라우드라든지 현재 페이먼트 업체들이 있긴 한데 실제 거기까지는 조사를 그 어떤 업체가 얼마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지는 못했었고요. 우선 구글 애플 쪽이 주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제일 많겠네요. 아마 신용카드 결제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신사랑 연동되어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제3의 페이먼트가 들어있는지까지는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남미 쪽에서 수익이 안 된다. 남미는 제출해봤자 이게 투자자 대비 효과가 많이 없을 것다라는 예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된 정보는 없겠지만 다녀오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선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쪽에 인컴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게임 리그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감에 좀 기본된 제가 이제 출장에 사회에 다녀오긴 했었는데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다녀온 지역이랑 그다음에 만나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조사해서 봤을 때는 우선 게임에 대한 열기는 있어요. 그 온라인 게임들도 그렇고 실제 그 행사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지스타보다는 더 컸어요. 체감적으로는 부스라든지 참가한 업체 규모라든지 이런 쪽 훨씬 컸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결제 부분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발생을 하려면 로컬 매체라든지 특정 게임에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많이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에서 그 한국의 매출 순위가 높아졌던 것들이 그 한국에 나오는 킬러 게임들, 특히 뭐 리니지 M이라든지 그 레볼루션이라는 이런 게임들을 그 맞춤에 맞는 많은 유저에게 광고비를 쏟을 만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임들이 많으면은 그 시장들이 파이들이 켜지는데 실제 모바일에서 나왔었던 게임들을 봤을 때는 그냥 글로벌에서 그냥 하나의 권역 수준이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전폭적으로 만약에 이 시장을 키운다고 하면 어떤 업체들이 마케팅비를 엄청 붓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약해서 실제로 돈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